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뭐 아침 저녁으로 한 15도 정도 됐는가 싶더니 벌써 오늘 내일은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2도, 3도까지도 내려간다고. 근데 이제 바바리 코트 입으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또 그래도 또 다음 주에 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들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두드러지는 우리 아들들의 대표적인 모습 하면 활동성이겠죠, 활동성.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기도 하고요, 깨트리기도 하고, 이런 활동성 또는 약간 산만함,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들들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힘들다. 아, 이거 좀 덜 하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요, 그냥 힘든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활용을 잘해서 서로 힘들지 않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들들의 뇌는요, 딸들과 태어나면서부터 이 뇌 발달되는 영역이나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한 1, 2년 정도 아들들이 조금 천천히 발달이 되는데요. 그건 사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꾸준히 계속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가 되어야 속도가 이제 조금씩 맞춰져 가는데, 발달되는 영역이 다르죠. 딸들은 언어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요. 청각이 발달합니다. 네, 청각이 발달하고요. 이 아들들 같은 경우는 공간 지각 능력, 논리력, 그리고 이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죠. 사실 논리력에서,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네, 그 부분에는 좀 더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사고력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수긍하고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들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실험도 있었어요. 신생아들을 한 100명 정도를 데리고요, 모빌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신생아한테 위에 모빌을 이렇게 달아놓고요, 엄마가 이제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 집단이 있고요, 모빌을 계속 쫓아서 모빌만 쳐다보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어느 집단이 아들들일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모비를 쫓은 아이들이 아들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는요, 그 남자아이들의 그 시각세포는요, 뇌는요, 움직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요. 그 또 움직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시각 자체가 발달되었기도 하지만 그냥 무언가를 하나를 뚜렷이 관찰하는 것보다 그 대상의 움직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남자의 뇌예요. 근데 남아들은 보다 더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들과 딸들의 뇌가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아, 이놈 자식은 왜 그러지? 도대체 얘는 왜 이래? 좀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그런 부분에서, 아, 좀 그럴 수 있다고도 보여지네. 네, 이런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달하고 넘치는 에너지가 뭐 활달한 걸 넘어서 이제 보다 더 넘치는 그러한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활동을 먼저 시켜주세요. 여기서 활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대표적인 것도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몸에 움직임이 있는, 뭐 달리고 뛰고 던지고 밀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몸을 쓰는 활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은 꼭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WHO에서도 이제 권장 수면 시간을 권장하는 것처럼 연령대별로 활동 시간도 권장을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움직이고 싶어서 막 몸이 안달이 났잖아요. 막 달리고 싶고 저쪽 가서 저거 구경하고 만지고 막 떨어뜨리기도 해야 되고 밀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했는데 신경이 거기만 가 있고 주변에 움직이는 게 막 차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차분한 활동들을 하라고 하면 안 하죠. 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 안 되고 할 건 좀 하고 나서 놀면 되는데 왜 그럴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놔두고 내가 지금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괜히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시키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고 아이도 내가 왜 그것부터 이것부터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참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못 참아서 혼나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없도록 먼저 움직임 있는 활동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동하고요. 1시간 이상 장난도 치고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평일에 꼬박꼬박 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을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나 독서 또는 또 다른 취미생활, 또 다른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에,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공부해야죠, 공부. 그러니까 뭐 대학 진학을 위한 막 수학, 선행 이런 공부가 아니라 물론 그런 공부들도 해야 되지만 독서도 해야 되고 문해력과 관련해서 많은 뭐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또는 어떤 영상도 봐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들을요 처음에 이렇게 활동성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들이 과제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이거 제대로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트로 딱 준비해가지고 5가지 딱 들이미면 안 하죠. 네,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또 감정 상하고 열받는 그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 5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포기해 주세요. 포기하고요. 한두 가지로 시작을 해서 점점 가지수를 늘려서 5가지를 이제 꾸준히 해내는 아이로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부의 종류, 과목이나 공부할 내용들의 종류를 줄이시고요. 한 과목이나 한 학습 내용의 양이나 수준도 조금 낮추고 줄이셔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많거나 너무 다양하면 아이가 집중하기도 힘들고 끝내기도 힘들죠. 그러면 아이는 늘 못해서 아이는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죠. 다 해서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데요. 그걸 못했을 때는 본인도 자괴감이 들고 엄마 아빠 눈치도 보이고요. 또 어김없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양을 줄이셔서요. 뭐 연산도 하루에 30분씩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킨 적이 없을 거예요. 제대로 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로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10분 정도로 줄여서 10분도 바로 10분을 통으로 집중하기 힘들어해요. 그러면 5분, 3분으로 줄여서 그날 계획한 내용은 딴짓 안 하고 제대로 풀어서 마무리 짓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해서 한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만 그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요. 우리 아들들은 이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각으로 무언가를 표현해 두면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아, 내가 이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곳에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요. 표로 간단하게 뭐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뭐 남자애들은 예쁜 거에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굵직하게 1번 수학연산 10분 하기 몇 시부터 몇 시 딱 해서 옆에다가 확인 표시만 해두면요. 본인이 끝냈던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하나 표시해두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드디어 해냈네. 야 이거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그리고 들고 와서 자랑하면서 인정도 받고요. 본인도 뿌듯해하고 하는 과정들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시간도 좀 늘려가고 뭐 해보니까 이 정도는 되던데 조금 더 늘리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조금씩 습관이 잡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많지 않은 양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적게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성공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에너지틱하고 활동성이 넘치는 아이들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끝도 없이 그렇게 하고 또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공부 같은 곳에는 그 에너지를 잘 안 쓰고 엉뚱한 데다가 많이 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넘치는 에너지가 큰 장점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속 좀 많이 썩었겠다 싶은 그런 스타일들의 노홍철 씨나 이런 분들 정말 멋있게 잘 사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어떤 방면에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잘 도와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고 막 활동적이고 난리를 피우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조금 집중을 하는 시간이 좀 긴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레고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대체로 더 많이 좋아하죠. 시각적인 것에 또 약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게임들을 좋아하는데요. 게임과 유사하면서 그 게임의 원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대표적인 게 코딩이죠. 엔트리나 스크래치 그리고 로블록스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또는 과학 비슷한 것으로는 또 과학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줄기로 보자면 운동을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조금 집중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발전시키는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교실 가서 좀 흠뻑 빠져가지고 초등식이니까요. 아직 지금 선행까지 해야 되고 또는 선행을 안 하더라도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한두 시간, 주말 시간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좀 더 푹 빠져서 하나에 집중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들을 조금씩 만들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그 에너지를 사실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움직이는 것으로는 모두 다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까지 매일매일 같이 좀 빠져보면서 하면 충분히 넘치는 에너지를 곳곳에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엄마 아빠와 부딪히고 혼나는 지적받는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면 아이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우리 아이의 성향과 특성에 맞게 잘 적용하셔서 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가정생활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